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검찰과 삼성 측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먼저 구속영장 기각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은 이 부회장과 전 미래전략실 수뇌부를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회계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15시간 반 동안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뭡니까? 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사건의 중요성을 볼 때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네. 이 법원이 기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이렇게 밝혔지만 또 범죄 혐의 소명 이 부분은 또 언급하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삼성 측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의 부인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 필요성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불구속 재판이 기본 원칙이지만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입증되면 구속할 수 있는데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CEO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입니다. 네, 삼성 측은 안도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나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런 삼성 측 주장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법조계 일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에 대해 확대 해석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결국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범죄 혐의 소명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구속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따라서 삼성이 말하는 것처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해석은 좀 확대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수영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쪽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지난 8일 밤 구속영장 심사 뒤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 날 새벽 2시 40분쯤 풀려났습니다. 네. 국정농단 뇌물죄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네. 영장 심사 뒤에 구치소로 올 때 굳었던 표정과는 달리 여유를 조금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군요.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합병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오 기자, 이 부회장이 이번에 구속됐다면 두 번째 구속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기각됐었습니다. 네.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서 한 달 뒤에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하면서 결국 구속이 됐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삼성은 이 앞서서 굉장히 초미의 이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소문을 발표하면서까지 여론에 호소를 했었죠. 네,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 하루 전인 지난 7일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인데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대언론 호소문이었지만 사실상 검찰과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역시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며 공개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 기자, 이 총수 재구속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삼성 측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죠. 그렇습니다.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주지방법원장 출신 한승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법률고문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김기동, 이동열, 최윤수 변호사 등 특수통들이 검찰 수사에 대응을 했는데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 고문은 박연차 게이트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또 김기동 변호사와 이동열 변호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각각 수사했습니다. 영장심사에는 대검 중수부를 거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김영욱 변호사 등도 합류했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 반응은 어땠나요? 특히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지 이 부분도 관심거리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뇌물죄 때처럼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제출한 수사 기록만 400건, 약 20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과 확보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영장 기각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반응이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박영수 특검이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자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재청구해서 구속을 이끌어냈는데 네, 이번에는 아쉬운 결정이다. 뭐 이 정도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반발 강도가 당시보다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오 기자, 그러면 이 부회장 불구속 기소되는 건가요? 삼성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기 전에 기소가 부당하다면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검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난 11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의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의 기소가 적절한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기소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에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기자,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됐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법률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다. 이런 응답이 45.2%였고요. 네. 또 삼성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44%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는 삼성 총수가 어디로 도주하겠냐.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역시 삼성공화국이다. 또 여전히 유전무죄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또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2년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편법 경영 승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하나도 주식을 갖고 있지는 못한 주력 기업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측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